안녕하십니까. 순천척병원 신경외과 남원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유니포탈 엔도스코프를 이용한 그 Full Endoscopic Thoracic Posterior Decompression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발표 순서는 아래와 같이 Thoracic Stenosis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수술 전, 그리고 수술 중의 Operative Considera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의사라고 한다면 소라식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는 이제 좀 특이하게도 그 소라식 코드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스파이널 캐널로 코드 컴프레션이 발생된다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좀 그 이제 패솔로지들을 좀 구분해 보면요, 앞쪽에는 대표적으로 OPLL, 그 다음에 버테브라 바디의 스폰딜로틱 스포, 그리고 소라틱 디스크가 안테리어, 그 벤트럴 쪽에서 컴프레션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포스테리어 사이드에서는 파셋 하이퍼트로피, 그 다음에 리가운트 플라붐의 오시피케이션 등이 또 병변에 되어 소라식 캐나를 이렇게 컴프레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과 뒤 이렇게 뭐 각각 발생하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디제너레이티브 체인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앞쪽과 뒤쪽 병변이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도 흔하다고 보고, 이번 발표에서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은요, 그 유니포탈 엔도스코프를 이용한 그 포스테리어 사이드 쪽의 패솔로지를 어떻게 잘 조심히 그리고 효과 좋게 디컴프레션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하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포스테리어 쪽의 병변은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의 병변이 있는데요. 대부분 단독 병변보다는 함께 동반되어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유니포탈이든 그 오픈이든 간에 수술하는 사람이 편해야지 결국에는 치료 결과도 좋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사이드 쪽에 소라식 디컴프레션을 어떻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수술 전그 고려해야 될 상황으로는요, 소라식 스파인은 그 서비컬과 룸바는 좀 다르게 그 라미나의 모양이 마치 이렇게 그 새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내시경이란 기구를 이 인터라미나 스페이스로 어떻게 잘 접근하는지를 좀 고려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한 3개 정도의 그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스피노스 프로세스의 데비에이션을 좀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프리오퍼레이티브 CT 스캔을 통해서 이렇게 CT를 찍어서 라미나의 모양과 그리고 그 스피노스 프로세스의 데비에이션을 보게 되면 이 사진과 그림처럼 그 노란색 화살표와 빨간색 화살표에처럼 이렇게 그 공간에 차이가 좀 생기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점이 있는 곳이라 친다면 이 빨간색 화살표 이제 왼쪽 환자의 왼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내시경 통을 잘 접근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스파이널 캐널 내에서 컴프레션 사이트가 어딘지를 좀 보는 것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메인 사이트에 따라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디컴프레션 할 것인지 아니면 인다이렉트하게 디컴프레션 할 것인지를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앞서 이제 스피너스 프로세스 데비에이션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런 파셋 하이퍼토피를 확인해서 어디를 조금 더 이렇게 이점을 가지고 오른쪽 왼쪽을 접근할지를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아나토미컬한 컨시더레이션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어떻게 이 내시경 통을 잘 접근시켜서 그 파셋이라든지 주변 구조물들을 조금 더 세이브하면서 편리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수술 전에 충분히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술 중에 좀 생각해야 될 내용인데요. 먼저 환자 포지셔닝과 그 수술방 세팅을 좀 생각해 보면 그 환자는 이렇게 프론 포지션으로 진행하게 되고 환자 복부 쪽에는 이제 체스트 바나 아니면 이제 윌슨 프레임 등을 이제 위치시켜서 그 소라식 하이포시스를 조금 더 만들어 주게 되면 인터라미나 스페이스가 좀 더 벌어지면서 내시경을 넣기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기구의 위치는 그
이제 집도의 우측편에 이렇게 그 시암 모니터와 그다음에 내시경 모니터를 위치시킨 게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수술 중에 그 시암 라테랄 포징 시켜서 위치를 중간중간 수시로 리얼타임으로 확인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유니포털에 사용되는 그 수술 기구들은 좀 기구가 좀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형등과 닿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스크럽 널스와 집도의 머리 위쪽에는 되도록이 무형등을 조금 위치시키지 않고 멀리 위치시켜서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스킨 인시전은 미드라인 바로 옆쪽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AP는 대부분 확인하지 않고요. 스피너스 프로세스 촉지한 다음에 이렇게 그 미드라인 바로 옆쪽에다가 약 8mm 가량의 스킨 인시전을 진행하고 시암은 라테랄 이미지만 확인하고 이제 그 내시경을 잡고 수술을 진행할 때 그 내시경을 기울이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특히 피로도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내시경을 잡고 대부분 오른손잡이 서전들은 우측으로 이제 기구를 이제 집어 넣으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좌측과 우측의 내시경의 기울기를 봤을 때 오른손잡이 기준에서는 이렇게 좌측에 이렇게 그 우측으로 내시경을 기울이는 것이 수술 중에 피로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환자 왼쪽 접근을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이렇게 시작은 좌측에서 많이 누워서 시작되지만은 디스크 스페이스 쪽으로 점점 눕게 되고요. 결국에 우측으로 누웠을 때 우측으로 내시경을 기울였을 때 기구 넣기도 편하고 그래서 수술의 피로도가 좀 많이 이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어프로치를 다시 한번 모형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디스크 스페이스 앵글이 이렇게 있고 스킨 임시전은 디스크 스페이스 앵글보다 약간 위쪽에 진행한 다음에 내시경을 먼저 좌측으로 눕힌 상태에서 서서히 우측으로 이렇게 틸팅 시키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손목이라든지 어깨 쪽의 피로도를 줄이면서 편하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왼쪽 접근인 경우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이렇게 다소 우측 또는 약간 좀 서 있는 상태가 왼쪽보다는 우측으로 누워 있는 상태가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암 이미지를 통해서 보게 되면 먼저 스킨 인시전은 디스크 스페이스보다 약간 위쪽에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점점 우측으로 틸팅 시키면서 필요한 에피두랄 스페이스의 구조물들을 확인하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 어프로치인 경우에는 디스크 스페이스 앵글을 봤을 때 스킨 인시전은 역시 디스크 스페이스보다 약간 위쪽에 진행하되 어차피 왼쪽에서 틸팅해서 우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스킨 인시전 사이트를 통해서 약간 왼쪽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술자의 우측으로 틸팅하면서 에피두랄 스페이스를 확인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피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른쪽 어프로치인 경우 결국에는 이렇게 우측 그림처럼 우측으로 누웠을 때가 수술이 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측과 우측에서 보면 확실히 디스크 스페이스보다 스킨 인시전은 이제 약간 머리 쪽으로 환자의 머리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결국 왼쪽에서 우측으로 누워가는 과정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케이스 보겠습니다. 76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환자 3, 4일 전부터 갑작스럽게 발생한 그 양하지 근력저하 보행 장애로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환자는 등 허리 통증이 간헐적으로 있어서 예전부터 그 타원에서 메디케이션 하면서 증상 조절했던 환자분이고 최근에 갑자기 이제 양하지 근력저하 보행 장애가 발생해서 내원하였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그 4-5 쪽에 그 스테노시스와 함께 디스크 하이트 로스, 그다음에 약간 서브트란 인스타빌리티 있는 환자였고, 뭐 이거는 환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4-5 쪽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뭐 당시에는 큰 불편감 없어서 그냥 메디케이션 했던 상태였고, 촬영한 MRI에서는 T11과 12 레벨로 그 리가운트 플라범의 오시피케이션과 함께 파스트 하이퍼트로피가 동반된 상태였고, 이렇게 증상 자체는 양하지 근력 저하였기 때문에 일단은 그 양쪽 다 모두 다 디컴프션을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었고, CT 스캔에서 레프트 사이드 쪽에 이 보니스퍼 그 오시피케이션 된 사이트가 좀 더 도미넌트한 양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터라미널 스페이스 접근 시에 레프트 사이드가 좀 더 공간적인 여유가 있어 보여서 레프트 사이드 쪽으로 먼저 그 본인이
이렇게 컴프레션 사이트를 다이렉트로 디컴프레션 하고 반대쪽 오른쪽까지 바이라테럴하게 디컴프레션 할 계획을 잡고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네, 수술상에서 이제 찍은 동영상인데요. 레프트 사이드 어프로치 하고, 그리고 먼저 그 T11의 어퍼 사이드 쪽까지 올라가서 에피듀랄 스페이스를 이렇게 오프닝 했습니다. 리가운트 플라움이 끝나는 끝자락까지 쭉 올라가서 디컴프레션 하고, 그 다음에 스퍼피셜 레이어의 리가운트 플라움들과 이 소프트 티슈들을 제거하고, 조심스럽게 딥 레이어에 있는 리가운트 플라움들도 제거를 했습니다. 반대쪽의 공간도 이렇게 드릴링을 통해서 좀 더 충분히 스파이널 캐널을 좀 디컴프레션 하면서 이 공간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요. 딥 레이어 리가운트 플라움을 제거하고 색깔색을 확인한 다음에 반대쪽에 마진등도 계속 확인하면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 색깔색의 라테랄 마진을 충분히 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충분히 확보가 됐다 그러면 입시라테랄 쪽의 디컴프레션은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판단돼서 반대쪽도 이렇게 조심히 1mm 펀치를 이용해서 남아있는 리가운트 플라움 등도 제거하고, 그리고 디스크 스페이스를 촉지하고 반대로 또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우측에 있는 그 색깔색의 라테랄 마진도 확보를 했습니다. 피가 나는 것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에피듀랄 사이드 쪽에 피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본블리딩을 이렇게 펀치로 누르면서, 유니포탈인 경우는 기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펀치를 누르면서 이렇게 블리딩 컨트롤을 신경 쓰면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충분한 디컴프레션 확인하고 마무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소라식 디컴프레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라식 그 코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수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스파이널 코드를 어느 정도의 그 프레셔로 그 이제 좀 진행해도 되는지 그거에 대한 감을 좀 잡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서비칼과 룸바에 대한 좀 충분한 러닝 컵을 넘긴 다음에 소라식 디컴프레션을 시도해 보는 것이 첫 번째 좀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가능하면 스파이널 코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치료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보니 디컴프레션, 특히 그 라미나를 좀 서브 라미나 디컴프레션을 충분히 하면서 이제 디컴프레션을 진행하는 것이, 소라식 디컴프레션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건드리지 않으면서 조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피치 못하게 건드려야 된다 그러면 1mm 펀치, 그리고 충분히 시야가 확보된 상태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뎁스로 어느 정도의 프레셔로 스파이널 코드를 이제 그 프레셔를 주면서 진행하는지를 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소라식 디컴프레션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피가 안 차는 것을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수술 중에도 이렇게 조그마한 블리딩도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블리딩 컨트롤하면서 진행해야 되고, 저는 수술 끝나고 나서는 꼭 이렇게 플로우실드 같은 헤모스타틱 매트릭스 이런 에이전트를 좀 쓰고 나오고요. 그리고 해모박도 일반적인 해모박이 아니라 이렇게 좀 빨판이 좀 넓은 이 해모박을 쓰면서 그 포스트옵 드레이니지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컴프레션 하고 나면 가장 항상 고민되는 게 그 포스트로 그 카이포시스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는 유니포탈이든 뭐 내시경이든 좀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작은 인시전과 함께 머슬이라든지 리가먼트 스트럭처들을 좀 세이브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고, 기존의 오픈이랑 다르게 좀 이렇게 좀 덜 인베이시브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카이포시스도 조금 더 이제 결과를 모아봐야 되겠지만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벤트랄 쪽에 있는 디컴프레션과 뭐 그거에 대한 또 치료들을 좀 생각해봐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추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유니포탈 같은 경우도 특히 뭐 약간 좀 더 파라테랄 사이드로 어프로치해서 충분히 디컴프레션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제 스승님이신 전상 교수님께서 많이 하고 있는 치료인데요. 소라식 케이지를
인터바디 퓨전에 이용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 틀립이든 플립 같은 양상으로 이렇게 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내시경으로도 이러한 퓨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